동원수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5.9% 상승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7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3.6% 증가했고요. 재고자산은 좀 적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원가가 더 적게 증가해서 매출총이익이 5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상으로는 408%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의 그 동급으로 그 상승을 증가를 했습니다. 0.2%밖에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율 증가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조금은 상승했다. 조금밖에 상승 안 했는데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래도 판매 가격이 조금 더 올랐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율이 0.1%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마진율 증가가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해서 생산성 0.07포인트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39억 원으로서 189%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증가율보다는 매우 낮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금액상으로 보면은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억 4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연초보다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3억 5,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연초보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는 거꾸로 12억 원 정도가 줄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A가 어획물이라고 이제 이 원양업을 하다 보니까 어획물이라는 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재료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계정 과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7억 6,500만 원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증가를 했다는 의미고요. 원재료 및 저장품의 사용이 58%, 상품의 판매가 376억 원이나 돼가지고 16.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20.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19.2% 증가했는데 가공비율로는 1.9% 하락했습니다. 이거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어요. 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원양업이란 게 원재료가 제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재료라는 게 기름 들어가고 원양어는 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끼도 쓰는 게 있을 거고 이런 거가 무슨 이 마법에 의해 가지고 참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하고 좀 독특한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액 비중이 또한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 F 슬롯이 5라는 게 뭔지 이게 기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같은 박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베이트 2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요. 빵가루라는 게 또 있는 모양입니다. 원재료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참치가 될 리가 없죠. 그죠? 이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들이는 게 트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참치 연승이라는데 연승이라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치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또 빵가루도 또 따로 파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빵가루를 사가지고 그것도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또 파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이 46.3%가 그 상승을 했고, 판매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18.3%가 증가를 했습니다. 위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선박용 유류는 조업 중 부식과 함께 유류 공급선으로부터 받는 양상급유가 있고, 항구 입항 시에 받는 포트 급유가 있으며, 선장의 요청에 의하여 선박 운항 일정, 조업 위치 및 공급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공급 회사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건설 현장 소장이 책임자로서 선장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소 계획을 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뭐 말씀드린 거를 기록으로 좀 남겨본 건데요. 원재료가 제품으로 물리적 변화를 하는 성격의 업종은 아니다. 재료비 투입 결과 얻는 것이 어획물이다. 양식업과는 또 성격이 틀리다. 양식업은 치어라고 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사료를 투입을 하고 뭐 축산업과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송아지를 사가지고 치어는 또 어디서 샀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은 치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알에서 부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양식업자한테 팔고 그러면은 이제 그 축산업자라고 비교하면 송아지를 사와 가지고 또 양계업자라고 그러면은 병아리를 사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그런 양식업하고도 또 성격이 좀 틀린 거다. 어쨌든 이거를 일반 제품으로 그냥 비유해서 계속 그 똑같이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크게 올라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률은 30.5%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은 한 18.3% 증가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투입된 비용은 크게 증가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잡은 어획물이나 이런 것들의 그 판매 가격은 18.3%뿐이 증가를 안 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PQ 총재료 비용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써놓은 걸 보면은 상품의 판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1번 WCAI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빼면은 차이가 그 갭2가 2,700만원 또 작년에는 3억 8,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 수준으로서는 이게 무언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그 일치를 합니다. 이걸 또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8억 8천만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28억 8천만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35억 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억 8천2백만 원이 어디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한 걸 다시 환입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는 작업을 저는 광의적으로는 환입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평가들을 조작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이것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적합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분식회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으로서 급여 인건비가 183억 원이 집행이 되는데 전년보다 30.1%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1명 증가했습니다. 3월달까지 3분기까지 9천만 원 연봉이고 전년도보다 무려 2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1,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양 어선을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그 적은 돈 가지고는 이제는 안 타니까 그 임금을 많이 올려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보료 및 어구 급식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3.3% 증가했고 운반비라는 게 19%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재고자산 회전율,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한 것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소폭 상승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죠.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입증 출원 모순은 원재료가 제품이 되는 성격이 아니 되는 점을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획물이란 것으로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거 가지고 모순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마다 분석할 때 쓰는 충분조건 논리적으로 하는 건데, 데이터 모순이 되는 것은 결국은 원재료와 제품 및 어획물과 직접 연결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수량으로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톤당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되겠죠. 3분기까지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말 매출 실적은 115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50억 원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재고가 18% 증가한다고 봤을 때 83억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매출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획물을 여기는 생산이 아니고 어획물을 조금 더 적게 잡았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게 되겠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들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재료 투입한 금액이나 또 가공비라는 것도 이미 다 쓴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가회계의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왼쪽에 표시했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스루풋 관점으로 본다면은 원재료 원가회계 영업이익에서 한 1150억보다 한 100억 원을 더 적게 이거를 그냥 했던 단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10만 5천 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은 522원뿐이 안 남는다.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6.5회전까지 증분을 시켜보자. 6.4% 증분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동일한 비용을 쓰면서 어획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역시 운도 따르고 그 다음에 어획군을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생각대로 되는 거는 물론 아닐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11만 8천 원의 증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은 59억을 낼 수 있다. 5,900원이니까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 59억원 받을 수 있다. 근데 매출액이 그냥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어획량이 생산량이 그대로 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재고를 좀 거꾸로 줄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익의 변동은 없습니다. 슬프는 왜냐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이기 때문에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는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90원이 내려갔는데요. 장부 가격 대비 62%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주주를 보면은 이게 동원수산으로 되어 있는데 동원산업하고 관련이 과연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획물을 동원산업에다가 또 파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잘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5% 이상 주주를 보면 왕기철 씨라는 분이 7.101%, 그 다음에 왕수씨
수익 7%. 아마 그 중국 국적으로 중국인이 최대 주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의외로 5.76% 가지고 있는 거로 JP 모간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그 동원수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 회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